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일은 6월 1일 현재 시각 3시 57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신풍제약이고요. 코드번호 1019-170입니다. 자, 신풍제약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가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저도 조금 이제 궁금한 게 이 지구간을 좀 이탈할 것인가 돌파를 할 것인가. 21선이 계속 조정을 받고 있으면서 주가를 약간 이런 형국인 것 같아요. 주가 좀 올라가려고 했던 타이밍에 21선이 그냥 꾹 눌러버린 거죠. 이게 외국인이랑 기관에서 이 타이밍에 이 당시에 얘네들이 매도를 또 하기도 했었거든요. 외국인들의 수급의 영향을 좀 굉장히 많이 받는 모습인데, 근데 또 이날 오늘이죠. 매수세를 좀 보여줬는데 돌파를 또 하진 못했어요. 계속 민기적 뭔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서는 피라맥스 말고는 뭐 없는 상황이거든요. 피라맥스 말고는 없는 상황인데 약간 뭔가 이슈가 있을까? 좀 그 이슈들을 좀 기다리고 있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주가를 강제적으로 좀 누르는 건가? 그런 의심이 좀 이제 슬슬 좀 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냄새가 좀 나는데, 여기 지구간을 이탈을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얘네들도 못 모르고 매수를 하는 것들인지, 그런 것들의 판단이 저로서도 잘 서지 않는, 굉장히 좀, 어, 지금 상황이 약간,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좀 일촉즉발 상황이 아닌가. 방향성이 하나 결정되면은 좀 그 방향성, 결정된 방향성대로 좀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약간 우리는 올라가는 것만 돈을 벌 수 있는 상황들이죠. 떨어지는 거에 돈을 버는 건 공매도죠. 올라가든 떨어지든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곧 아마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슬금슬금 나는데, 이건 좀 약간 살짝 감 쪽이긴 해요.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약간 짬에서 나오는, 경험에서 나오는 약간 그런 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욕하시는 분들 좀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여기 이 부분들 돌파를 하거나 이탈을 하거나 방향성이 지금 뭐 보면은 다 열려 있다라고 봐야죠. 지금 상황에서. 근데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돌파를 한다거나 이탈한다, 방향성을 양쪽으로 어느 곳이든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좀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약간 한마디도 도박성이 약간 살짝 있는 상황들이다. 도박성. 뭐 확신할 수는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게임 체인저라 하던 코로나 치료제 게임 뜨지도 못했다. 녹십자 종군당 효과 입증받지 못해 허가 못 받아 주가가 급락을 했다. 지금 신풍제약도 뭐 마찬가지인 상황들이죠. 지금 뭐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들인데 뭐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항생치료제 레키로나, 셀트리온, 의료계에서 치료 효과에 대해 논란이 있고, 조건부 허가 불발 GC 녹십자, 그리고 나파벨탄 조건부 허가 불발, 임상 데이터 분석 중. 신풍제약이 임상 데이터 분석 중이라고 하는데, 이 최근에 주가는 약간 좀 애매한 상황들이에요. 엄청나게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그냥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고점과 저점 딱 그어가지고 절반은 일단 이탈했어요. 기대감이 좀 빠졌다라고 봐야죠. 절반, 절반 이쯤 기대감들이 빠졌다라고 봐야죠. 빠졌다라고 보고 일만의 가능성들을, 기대감을 빠지고 한 이 정도, 완전 이게 피레맥스가 효과가 없을 거야라고 결론이 난다라고 하면은 어떤 상황들이 결정이 될지, 그거를 좀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주의하실 필요는 있어요. 사실 주가라는 게 기대감을 반영을 시킨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즉시 녹십자, 뭐 녹십자라든가 녹십자 랩셀이라든가 지금 기대감들이 계속 셀트리온 이것도 그래요. 셀트리온도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조정을 거의 뭐 3분의 1까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신풍제약도 뭐 기업의 가치보다는 피라맥스 하나로 좌지우지하는 게 좀 있죠. 아직까지 베일에 쌓인 부분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이런 기사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명확한 게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든지 피라맥스 임상 이상 끝내자 오너가 지분 매도 블록딜을 두 번씩이나 진행을 했어요. 이때 한 번, 그리고 이때 한 번. 블록딜을 진행을 함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 이제 출렁출렁 거리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도 블록딜 한 번, 이때 블록딜 해가지고 주가 조정을 받았죠. 자, 이게 임상 이상을 끝내자마자 이제 끝내고 오너가가 지분을 매도를 했다. 어, 임상 이상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200만 주 가까운 지분을 처분하면서 오너 일가 행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거를 뭐 이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블록딜을 진행을 했다라고 해도 데이터가 좀 긍정적인 데이터를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은 주가 원동력에는 뭐 큰 변함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임상 이상이잖아요. 피라맥스 임상 이상 데이터 분석 완료 임박 주가 헐헐 뭐 사실 뭐 주가 헐헐까지는 아니고 보면은 국내 임상 이상 시험 관련해 마지막 임상 시험 대상자 추적 관찰이 종료가 됐다. 7월제 임상 이상 종료하고 학술 대회에서 조만간 결과를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게 아마 완료 시점을 6월로 추정을 하고 있다. 국내 이상 시험을 전국 13개 대학 병원에서 총 113명의 코로나19 환자 대상으로 진행이 됐고 임상 데이터 분석을 작업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7월 중에는 임상 이상을 완료하고 8월부터는 임상 3상에 진입할 전망이다. 임상 3상을 식약처에서도 승인을 해줬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다시 원동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이긴 해요. 7월 중에는 임상 이상을 완료를 하고 8월부터는 임상 3상에 돌입을 한다라는 일정들을 좀 지켜준다. 완벽하게 지켜줄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게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임상 3상을 진입을 하는 거를 얘네들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FDA가 아니라 식약처에서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제넥신 같은 경우에서도 임상 1상에서 2상으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서 식약처가 승인을 안 해줬었죠. 근데 여기서 임상 3상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가능성들이 좀 있다라고 봐야죠. 임상 3상을 들어가는 거는 임상 2상에 진행을 하는 것보다 금전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좀 진행하는 것 자체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임상 3상을 진입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기업이 진짜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3상 진입 여부에 따른 주가 등락도 우리가 염두를 해놔야 되는데 이게 언제 발표될 것인지 시기적인 부분에서 대략적으로 나온 거는 지금 7월과 8월 달쯤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6월쯤에는 임상 데이터 분석 완료 시점을 종료를 하고 완료 시점을 6월로 추정을 하고 있고 조만간 학술 대회에서 있을 학술 대회에서 좀 이제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6월 달에 학술 대회에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발표를 한다라고 해서 데이터가 어느 정도 긍정적이다 그리고 삼상 가능성들도 있겠다 싶으면 주가가 좀 긍정적인 움직임들을 보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통 이제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안 드려요.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재료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결과를 우리가 방향성을 결과가 좋을 거다 안 좋을 거다 그런 부분들을 예측을 해서 진입을 베팅을 하는 거예요.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관계자밖에 모른다. 임상을 진행을 한 사람밖에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블록딜을 진행을 했으니 주가가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원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조금 잃은 모습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 방향성을 또 어떻게 잡을지,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매수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데 올라갔다가 안 좋은 데이터를 발표를 했다든가 임상 3상을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그러면 기대감들이 실망감으로 또 바뀔 수가 있겠죠. 동전 뒤집듯이 바로 탁 뒤집힐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제일 경계를 해야 되는 게 그런 부분들을 가장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주시를 하시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주시를 하시면서 이 종목을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목을 항상 추천을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이 종목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간에 왜 떨어졌는지 왜 올라갔는지 그런 부분들을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드려서 이런 얘기를 말씀드려야겠다 싶은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목을 추천해 드리는 건 아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자, 그리고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무료 추천 종목이 있는데 김유준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9시가 되면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식 이슈 보시면은 관련주들, 이슈들, 자료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고요. VIP 매매 결산 가시면 우리 알파팀이죠. 알파팀에서 수익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계속 자료들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오시면서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서 한번 둘러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VIP 문의라든가 기타 문의가 있으시면 여기로 전화 주세요. 자, 홈페이지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여기에서 영상 브리핑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